이번 시간은 7장 서브 프로그램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복잡한 데이터 전달 방법, C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자바 같은 것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이 전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 과정,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이에요. 실인자, 매개 변수, 파라미터, 실인자, 아규먼트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문헌에는 이제 4가지 종류의 전달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은 2가지예요. 현재 사용되는 것은 그 2가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르게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 불러요. 값에 의한 호출이라기보다 값을 전달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실매개 변수, 즉 실인자의 값 rvalue, 실인자가 변수에 들어있죠. 그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식 매개 변수에 전달해요. 형식인자에게. 자, 실매개 변수는 호출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콜로 쪽이에요. 콜로 쪽에 어떤 메모리 공간, 즉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값이 호출받는 콜리 쪽에 형식 매개 변수, 또 이제 메모리가 새로 생기죠. 콜리, 호출받는 함수가 시작되면은 포멀 패러미터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이 내용이 이렇게 가서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별도의 메모리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유일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값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메모리 통째로 주지 않고요. 메모리 안에 값만 전달한다. 그러면은 이 값을 받기 위한 메모리가 새로 생성된다. 그래서 2개의 메모리 공간이 있다.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볼게요. C 언어는 call by value만 지원을 합니다. 여기 add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i가 2죠. i가 2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일단은 big이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하면 생기죠. 정적 변수니까요. 자, 요 i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생겨요. 메인이 시작하면요. 그리고 2가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dd를 호출을 하면은 요 부분이 시작되니까 a하고 b를 위한 공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a와 b를 위한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48을 가시죠. 자, 다음에 삑. 이 삑이라는 것은 전역 변수 삑이 변하는 겁니다.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a가 2 증가해요. a가 2 증가해서 4가 되고요. b가 4 증가해서 52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 함수가 끝나면은 요 하늘색 메모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갔다 와서 i하고 삑 여기 있죠. i하고 삑을 찍으면은 i가 2고 삑이 58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예측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생긴다. 함수가 끝나면은 새로 생긴 메모리는 사라진다. 그래서 원래 호출을 하는 쪽, 콜리 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제 로컬 변수 값이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값에 의한 호출이 아니라 값과 결과예요. call by value에다가 리절트까지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값을 전달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call by value와 같아요. 그런데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을 실 매개 변수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과정이 하나 추가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길 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똑같은 코드예요. 자,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네, 삑이 48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메인이 시작하면은 i가 2가 예, 생깁니다. 메모리가 할당되고 초기화가 됐어요. 자, ad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a하고 b라는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되고 요 2값과 48 값이 복사가 되죠. 콜백 밸류예요. 그리고 요 코드에서 58로 변경이 되죠. 요 코드에서 4로 변경이 됐고요. 요 코드에서 b가 52로 변경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사라지기 전에 요 4값이 i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i에서 왔잖아요. 이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이 실매개 변수 i로 전달이 돼서 여기 복사가 돼서 i가 4가 돼요. 이제 그리고 52가 전달이 됩니다. 누구한테 전달되냐? 삑에 전달돼요. 그럼 삑에 전달되면 삑이 어떻게 돼요? 58에서 52로 바뀌는 거죠. 58이었는데 52로 바뀌는 거죠. 출력을 하면은 4와 52가 출력이 되겠죠. 요 두 단계가 두 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가 추가됐어요. 여기 돌려주는 리절트로 돌려주는 단계. 그래서 콜백 밸류 리절트다. 예, 리절트다라는 그런 매개변수 전달 방법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프로그래머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전달 방법이라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방법을 지원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첫 번째 콜백 밸류와 여기 콜백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는 참조예요. 참조에 의한 호출이고 참조를 전달합니다. 참조가 뭐냐? 주소예요. 그럼 포인트를 전달하는 거냐? 다른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참조를 전달한다고, 가리키는 것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콜백 레퍼런스예요. L밸류,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해요. 형식 매개 변수에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는 서로 같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네, 액츄얼 패러미터와 포멀 패러미터가 같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아까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생겼었죠. 콜백 밸류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게 생겼었죠. 그런데 새로운 게 생기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코드는 똑같은데요. 콜백 레퍼런스로 실행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삑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48로 초기화돼서 생성되고요. 메인이 시작되면서 i라는 메모리 공간이 생성되면서 2로 초기화됐습니다. 자, 이제 요 함수가 시작이 돼요. add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시작이 되면서 a와 b 공간이 생기는데요. 요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a와 b 공간에 여기에 요 주소값이 주소값이 전달이 돼요. 따라서 a하고 b는 여기 이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죠.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생기긴 했으나 얘는 주소값을 가져서 실제로 이 함수에서 액세스 되는 메모리는 여기라는 겁니다. 네, 이쪽이에요. 콜리 호출하는 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호출 받은 콜러 함수에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빅을 증가시켰다. 그럼 빅이 여기서 58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에서 이렇게 변했죠. 자, A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변해요. 이 코드에서 A가 4가 돼요. 이 코드에서 B가 가리키는 거가 지금 58로 변해 있었죠. 요게 4가 증가하는 거. 요거에서 변해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가리키는 게 58이니까 61이 변해요. 자, 그런 다음에 add 함수가 끝나면은 요 파란색 메모리는 사라집니다. 얘를 가리키는 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쓰레기냐? 쓰레기는 아니죠. 이미 이름이 있죠. i와 big이라는 이름이 있죠. 쓰레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4와 62가 출력됩니다. 이것은 함수에서 뭔가 연산하는 결과가 이쪽 콜리 호출 한쪽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남아 있어요. 이게 콜백 레퍼런스입니다.
즉 call by value는 변수를 실인자를 전달하고 함수 실행돼도 실인자 값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call by reference는 call by reference를 함수에 전달하면은,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함수에서 뭔가 조작을 하면은 콜러 호출한 쪽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함수를 서로 호출하고 리턴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원하느냐, 저 함수에서 내 거를 바꿔주길 원하느냐, 저 함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바꿔주길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call by value나 call by reference를 선택해서 함수 호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알고 호출을 해야 하는 거고, 이거 두 가지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C 언어에서는 call by reference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소 값을 전달합니다. 네, 주소 값을 전달해요. 이렇게 주소 값을 전달해요. 그러면 주소 값을 받았기 때문에 A가 가리키는 거와 B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거, 역참조 연산자가 붙은 거로 표현해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요것은, 요 연산 결과는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일단은 프로그램 시작하면 삑이라는 게 48이죠. 그죠? 메인이 시작되면은 i라는 게 2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다음에 i의 주소와 big의 주소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add가 실행되면서 a라는 이름에 공간이 생기고 b라는 이름이 공간이 생기는데, a는 i를 가리키고요, b는 이렇게 가리켜요. 그럼 얘는, 이게 삑이죠 사실은. 얘는 다시 별 b라는 이름이 되고요, 얘는 별 a라는 그런 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삑이 10이 되니까요, 요게 10을 증가시키니까 요게 이제 58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죠? 자, a가 가리키는 거, 요거죠. 요 메모리의 왼편이니까 2를 더해라. 그럼 요 2가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b가 가리키는 거, 여기죠. 일단 여기가 여기죠. 요거를 4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62가 되는 겁니다. 자, 함수가 끝나면은 이 메모리는 사라지긴 하지만요, big이나 i라는 그런 변수 이름으로 이 메모리를 액세스 할 수 있어요. 그럼 i는 4고 big은 6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C에서 call by reference의 효과. i하고 big의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i하고 big이라는 값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포인터, 그리고 역참조 연산자 이런 것들이 쓰여서 코드 자체가 약간 지저분하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에서는 call by reference를 지원합니다. 네, 그것은 추후에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매개변수 전달 방법은요, call by name이에요. 이름에 의한 호출입니다. 이름을 전달해요.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요. 자,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 매개변수가 사용될 때마다, 매개변수가 사용된다는 것은 여기 a하고 b가 여기 함수에서 사용될 때마다 실매개변수 L밸류 또는 R밸류가 계산되고 사용된다 라는 의미예요. 볼게요. 자, 코드는 앞에랑 같은데요, 이게 call by name으로 전달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i2를 여기다 뺐네요. 전압 변수로 뺐는데, 자, 일단 i는 뭐예요? a는 뭐냐면은 i죠. 요거는 이제 i로 바뀌어요. 이름이 전달되니까. big은 b죠. 이 b는 뭐라고 바뀌냐면 big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big은 그대로 있고 a는 i로 바뀌고 b는 big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바뀐 거랑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 매개변수가 왼편에 있죠. 그러니까 L밸류를 계산하게 되고요, 결국 주소가 전달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는 call by reference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A가 오른편에 있다. 이거는 콜백 밸류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A의 L 밸류, 즉 주소를 선택을 하게 돼서 주소 안에 있는 내용을 둘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는 콜바이 네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요. 다 콜바이 레퍼런스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언어, 이거는 파스칼 언어예요. 파스칼 언어의 예를 통해서 콜바이 네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면은 A가 있고요, I가 있고 프로시저 KM이 있어요. 이렇게 됐고 K를 증가시키고 M을 증가시켜요. 자, I의 1을 넣고요. A의 1은 1이고 A의 2는 4예요. 자, X에다가 X 함수로 출하는데 I와 AI를 줬어요. 자, 만약에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면은 레퍼런스는 어떻게 돼요? 요 K하고 M이라는 게 생겨서 K는 I를 가리키고, 그죠? M은 AI를 가리키는데 AI가 이때 I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I가 얼마죠? 1이고 I가 1이니까 A1이죠. 그래서 A1 메모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I가 현재 1이 있고 A1이 1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어요. 자, K에다가 K1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요거 증가시키니까 2가 되는 거죠. M은 뭐예요? A1이죠. 이걸 증가시켜라. A1이 2가 돼요. 그래서 I, A1, A2를 찍으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코드가. 그죠? 콜바이 레퍼런스는 이런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I를 찍으면은 I는 2가 되고요. A1도 2가 되고요. A2는 4가 되죠. 그래서 2, 2, 4가 찍히죠. 이게 콜바이 네임이다 라고 하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일단은 가리키긴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거 왼쪽에 있네요. 그럼 요게 I로 바뀌어요. 여기 I로 바뀌고요. 여기 I로 바뀌어요. 이건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진 않네. I로 바뀌죠. 이게 1이에요. 자, M이죠. M은 뭐냐면은 AI예요. 지금 이게 I가 1이라고 A1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사용되지 않죠. 사용될 때 그냥 코드에 갖다 박아놓어요. M 대신에 AI를 박아놔요. 이렇게. 얘랑 다르죠. A1이고 A1이고. 여기도 AI를 박아놔요. 자, 그렇게 되면은 I가 1이었고요. 요 코드에서 I가 2가 되죠. I가 2가 되니까 다음 요 코드 실행할 때는 A2가 되는 거죠. 그죠? A2는 A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A2가 4였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찍으면은 I는 뭐가 됐죠? 2가 됐죠. A1은 뭐죠? 1이죠. A2는 5가 됐죠.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오히려 콜바이 네임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요거를 갖다 대요. I를 여기다 놓고 K에 놓고 AI를 M에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의 실행을 추적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여기 얘는 연속적으로 I가 변경되고 그 인덱스가 사용됐지만요, 사실 이 사이에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요 I 값이 무엇인지 또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바이 네임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프로그램의 어떤 이해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어서 매개변수 전달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은 콜바이 레퍼런스와 콜바이 밸류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개변수 전달 방법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거는 파스칼 언어인데 콜바이 밸류는 그냥 하고요. 콜바이 레퍼런스는 앞에 말하는 거를 붙인대요. 이건 콜바이 레퍼런스가 돼요. C에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 효과지 콜바이 레퍼런스 아니에요. C는요. C 플러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요. C 플러스에서는 int하고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변수 이름 쓰면 돼요. 이건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이건 콜바이 밸류예요. 주소 값을 준다는 거예요. C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자, 그럼 다 자바 언어는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자바 언어는 값 하나를 가지는 속성 변수가 있고요. 그죠? 메모리 안에 값을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정수나 실수, 문자 같은 거. 그리고 첨조 변수가 있어요. 하나,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하나 못 넣어요. 그래서 값을 여러 개 가진 곳을 만들고 이걸 가리키게 하는 거죠. 요걸 전달하면은, 네,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고요. 요걸 전달하면은 콜바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콜바이 밸류가 돼요. 자, 이 코드를 살펴보면은요, 그 첫 번째 A라는 것은 예, 정수 속성 변수고 B라는 것은 예, 이렇게 어레이니까 참조 변수죠. 전달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I죠. 그러니까 여기 A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4가 들어갔고요. B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1과 2가 들어간 곳이 생기고 B는 얘를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자, 전달이 됐어요. 그럼 I는요, I가 생기고요. 이 내용이 복사가 돼서 4가 되죠. J는요, 예, J라는 메모리가 생기죠. 얘도 얘를 가리켜요. I에다가 12를 넣으면은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J0에 12를 넣으면은 이게 12가 되는 거죠. 앞에 게. 자, 함수가 끝나면은 여기 사라져요. 사라져요. 다 사라. 자, 그럼 A는 그대로 4고요. B0 이 부분은 갔다 와서 12로 변했죠. 콜바이 레퍼런스는 함수 호출 뒤에 값이 변경될 수 있고 콜바이 밸류는 함수 호출 뒤에도 그대로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바는 우리가 특별히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변수 자체가 예, 값이면은 값 전달, 참조면은 참조 전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함수를 우리가 작성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해야 돼요. 변수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듯이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함수의 매개 변수를 명시한다 라고 하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함수의 원형 표시라고 해요. 영어로 펑션 프로토타이핑, 함수 선언, 펑션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선언문이잖아요.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이름은 뭐고, 리턴 타입은 뭐고, 매개 변수는 몇 개가 있고, 각각의 타입은 뭐고, 그것의 순서는 뭐고,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원형을 써야 돼요. 함수 작성하기 전에. 예, 함수 작성 위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이름은 뭐고, 매개 변수는 뭐고, 반환값 유형은 뭐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하죠. 앞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 머리와 몸이 다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전체를 함수의 완전한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펑션 데피니션이에요. 자, 이렇게 데피니션 하면은 다른 곳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먼저 적는 겁니다. 이게 펑션 데클러레이션이에요. 이것이 펑션 프로토타이핑을 한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러분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머리를 복사해서 가져오고 끝에 세미콜론 붙이면 돼요. 여러분이 새로 치려고 입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함수로 여러분이 정의를 하면은 머리를 복사해서 맨 위에다 갖다 놓고 세미콜론 치세요.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메인에서 add 여기 선언된 걸 알고 add가 무엇인지 알고 이거는 리턴이 없는 함수고 이름이 add고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둘 다 주소구나 확인을 해서 컴파일러가 올바르게 타입 검사도 하면서 기계어 코드도 생성해 줍니다. 자, 함수를 작성하면은 이런 함수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펑션 프로토타이핑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함수를 많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함수 프로토타이핑, 함수 선언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을 공부를 했고 이제 복잡한 데이터, 결국 복잡한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형이 아니에요. 복잡한 데이터 배열 같은 거 이미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자바에서는 자연스럽게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참조 전달이 되죠. 배열 같은 거 C 언어에서
C 언어가 아니라 그냥 값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배열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복사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참조 전달이 더 적합합니다. 살펴볼게요. 요건 파스칼 언어인데요. 파스칼 언어에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할 때 여기 보면은 C라는 배열과 D라는 배열을 전달을 하는데요. C라는 배열은 그냥 전달하고 D라는 배열은 이렇게 바가 붙어서 콜 배열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벡트가 K가 이렇게 다 복사가 돼요. 1, 2, 3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L이 그냥 D의 주소를 그냥 가집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킬 때 K2가 10이면은 이게 12로 바뀌어요. 대신 함수가 끝나면 이거 사라지죠. L2가 10이면은 여기가 12로 바뀌어요. 대신 요거만 사라지니까 요 동작은 이 함수에서 그 동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요 동작은 이 함수에서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열을 주는 이유는 그 배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바이 레퍼런스가 더 적절한 상황이 많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C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바에서 어떻게 하죠? A가 당연히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배열 변수는 당연히 주소가 전달돼요. C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C에서도요 배열을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근데 배열의 이름은 뭐냐? 주소다. 뭐의 주소냐? 배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주소가 전달돼요. 받을 때 주소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받을 게 주소니까 요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열인 것은 배열로 표현하는 게 더 인지하기가 좋고 나중에 쓰기도 훨씬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써도 돼요. 요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별 들어가는 이 역참조 연산 자료를 쓰는 것은 코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배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콜 바이 레퍼런스 효과이기 때문에 주소가 전달돼서 그래서 여기서 작업한 결과 A 재료가 20이 된 게 여기서도 반영이 돼서 24, 8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성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그게 코드 작성하고 확인하는 게 좀 불편하죠. 안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니까 알 것 같죠. 예, 뭐 그런 결과가 있대요. 그냥 내용을 다시 보는 것보다 직접 테스트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여러분이 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조체가 또 있어요. 대표적인 그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는 배열과 구조체가 있었죠. 레코드, C1에서 스트럭트죠. 참조 전달, 값 전달 다 가능합니다. 참조 전달을 많이 사용하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자, 여기서 보면은 구조체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구조체 타입 대표를 안 쓰니까 이렇게 길게 써야 되죠. 값 전달이에요. 요거는 주소가 오네요. 그러니까 쓸 때 값 전달은 이렇게 점을 찍고요.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컬러는 그냥 콜 바이 밸류고요. 얘는 콜 바이 밸류긴 한데 주소 값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요때 찍을 때는 그대로 레드, 그린, 블루가 나오겠지만 서버를 호출해서 요 값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찍을 때는 변경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코드도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실행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몸으로 확인하세요. 자, 다음 복잡한 데이터 전달 방법으로 소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자체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함수를 변수값처럼 막 쓰기 때문에 그냥 함수도 전달되고 함수도 리턴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코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패싱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안 썼을 뿐이지. 프로그램 네임과 패러미터를 같이 전달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어렵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타입 자체가 좀 어렵긴 하죠. 예. 프로세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예, 함수인데 인트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수는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인데 그것이 각각 int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함수 이름 add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매개 변수 8하고 이거 4가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여기 함수의 원형이죠. 정수를 리턴하고 이거 함수 포인터 이름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add 뭐 서브를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코딩할 일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면 필요한데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C로 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는 함수도 전달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까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부분부터요. 또 함수 중복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소개가 됩니다.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허용한 거죠.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어려운 게 변수 이름을 뭐로 쓸 거냐? 그냥 막 쓰죠. 함수 이름을 뭐로 쓸 거냐? 막 씁니다. 근데 의미 있는 변수 이름, 의미 있는 함수 이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함수 이름을 또 다르게 쓰려니까 또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C++ 뭐 이런 언어부터는 같은 이름을 쓰게 해줬어요. 다만 구분할 수 있도록 매개 변수 리스트가 달라요. 네. 자, 스퀘어는 제곱하는 겁니다. 정수 제곱하려고 정수 인트 스퀘어, 실수 제곱하려고 더블 스퀘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스퀘어예요. 다만 여기가 F고 더블이고 여기가 정수면은 어떤 함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자, 스퀘어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 정수네. 그럼 요거 호출합니다. 스퀘어고요. 이거 실수네. 그럼 요거 호출합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어떤 함수인지 금방 판단이 되겠죠? 자, 이런 걸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C++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라서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적합하죠? 그러니까 함수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만드는 게 상당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똑같이 쓸 수 있는 함수 오버로딩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도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을 똑같이 썼어요. 사각형을 만들고요. 셋을 하면은 인자를 안 주면 이렇게 되고요. 인자를 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디폴트 패러미터를 쓰면 훨씬 쉬워요. 그죠?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A셋 아무것도 안 줬네? 그러면 1이 세팅이 되는 거죠. 주면은 10 준 값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여기 나온 예제도 가능하고요. 디폴트 패러미터 쓰면은 뭐 두 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있죠. 이게 디폴트 패러미터 값으로. 그죠? 자, 자바에서도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 펑션 오버로딩이 지원이 되는 것은 이제 소개를 했고요. 많은 언어에서 함수 오버로딩이 지원됩니다. 편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없애진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과 복잡한 데이터 전달 방법 두 가지를 공부를 했고요. 매개 변수 전달 방법 네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콜백 밸류와 콜백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실제로 사용된다. 그 차이가 뭐냐? 얘는 서로 다른 메모리, 얘는 서로 같은 메모리다. 그래서 함수 호출의 어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전달 방법으로 복잡한 데이터라는 것은 복합 데이터 유형이죠. 배열과 레코드.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봤고 함수도 전달될 수 있음 까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 서브 프로그램 두 번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